저희 부스에 그 BTX가 온 거예요. 근데 오늘 그래도 저희가 미술을 주제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몇 개 좀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그래도 다 알지 않을까? 아, 교과서에 많이 이거는 나오는데. 미술 교과서에서 봤습니다. 이중섭의 소. 약간 대본 느낌 나요. 아, 그래요? 이거 진짜 아는 건데. 아, 그래? 아, 그러면은 이거는 이것도 많이 봤을 거야 아마. 네, 이거는 박수근의 빨래터 맞습니까? 아, 너무 지금 대본 너무 외워서 왔잖아. 원래 진짜 알아요, 이 작가는 이거랑 뭔가 좀 익숙해요? 이거. 아니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못 맞췄지롱! 여기까지. 이 작품은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작품? 네. 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대 미술품 경매에서 톱10에 들었던 작품들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민재 씨가 익숙하다고 했던 이 작품, 이거는 경매 1위 작품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가격으로 낙찰됐을 것 같아요? 50억? 2배 이상. 2배 이상이요? 네. 오. 132억 원에 낙찰이 된 그런 그림입니다. 아트테크라고. 아트테크요? 네. 예술하고 관련이 있는 용어 같긴 한데 테크면은 뭐 재테크랑 느끼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진짜 미술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관심 진짜 많아졌잖아요. 특히 저희 같은 MZ세대들 재테크 수단 뭐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미술품에 관심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분야 전문가 저희가 모셔봤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갤러리 반디 트라소의 대표이고 화랑협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안진옥입니다. 반디트라소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박물학을 전공했고 미술 기획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제삼 문화에 대한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라틴 미술하고 스페인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화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 그 다음에 한국을 연결하자라는 의미에서 반디 트라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틴 쪽인데 남미의 뭐 작가 아닌 거 있을까요? 제가 문외한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게 프리다 네. 칼로라든지 페르난도 보테로. 역시 젊은 분들은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것 같으네요. 실제로 저는 한국에 와서 그 프리다 칼로 전시를 예술의 전당에서 기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페르난도 보테로 전시는 또 덕수궁 미술관에서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지금 아트테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프리다 칼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시 기획을 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소더빅 뉴욕 경매에서 프리다 칼로의 작품인데 되게 작아요. 10호도 안 되는 작품인데 그 작품이 경매로 한국 돈으로 따지면 412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최근에 한 2000년 초반만 해도 한 120억 정도였는데 지금 412억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나온 거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어쨌든 미술 작품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값어치가 상승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MZ세대가 미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일부 시각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2017년인가 그림에 투자하면 돈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 모르는데 투자로 오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1년이 있다가 완전히 그 뜨거운 열기가 확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MZ 세대들의 그 관심도를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 전에는 작품도 모르고 어슴푸리 들은 그 작가 이름을 갖고서 이 작품 구해주세요 했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MZ 세대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사고자 하는 작품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MZ 세대들이 그 전에 사는 그런 구조하고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찾는 게 아니라 나의 취향, 그 다음에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을 찾아서 다닌다는 거죠. 10월에 열렸던 키아프 같은 경우에는 입장객만 거의 9만 명에 달하고 작품 판매액도 650억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표님께서 실제로 체감하시는지 이런 MZ세대의 관심을 저는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그 키아프 때 현상 중에 하나가 그 처음으로 컬렉터 오신 분이 한 53%예요. 20대에서부터 40대가 거의 51%예요. 원래 기존에는
좀 기존의 컬렉터들은 조금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돈이 있는 분들,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차지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저희들이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실 미술 작품이라고 하면 굉장히 예술의 영역이라서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미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트 컬렉터로서 좀 입문을 하려면은 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갤러리들이 전시를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작품을 보러 오는 거. 작품을 많이 보다 보면 이상하게 나한테 꽂히는 작가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게 그 작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작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작품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면 이 작가에 대한 작품 가격대도 분석이 되고, 그러니까 이 수순이 있는 거죠. 작품을 일단은 많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기 취향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MZ세대 분들이 재미있는 것은 동아리를 형성을 해서 어떤 한 작가에 대해서 굉장히 서치도 많이 하고 이 작가가 굉장히 좋아. 그 다음에 오늘은 어디서 전시를, 이 공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정보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인기가 있어지면서 그 작가 작품이 오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지금 요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갤러리들도 그렇고 어떤 공공기관도 그렇고 요새 아카데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 좋을 거고 어떤 작품이 지금 핫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카데미도 관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국내 미술시장 트렌드가 뭔지 궁금해요. 또 MZ세대들이 특별히 관심 갖는 트렌드가 또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보기에는 요새 잘 나가는 작품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약간의 그래피티, 일종의 스트리트 아트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뉴 팝하고 그 다음에 뉴 스트리트 아트들이 굉장히 판매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젊은 MZ세대들이 좋아하는 작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단지 비판이나 이런 것이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약간 재미있는 요소, 그래서 미키마우스가 나오거나 그들 세대들이 즐겼던 어떤 아이콘들도 나오는 작품들을 되게 선호하죠. 그 숨어있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것도 잘 캐치를 하더라고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컬러가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색상을 되게 선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게 또 궁금하기도 해요. 만약에 내가 작품을 샀어요. 그럼 이거를 또 뭐 흥정 같은 것도 혹시 되는지가. 참 갤러리스트들한테 굉장히 힘든 질문인데요. 사실 저희는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규율이 있어요. 왜냐면 작가의 작품의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가 그걸 무너뜨리면 안 되고, 그리고 컬렉터들도 그걸 존중해 줘야만이 앞으로 이 작가를 보호하는 차원이거든요. 너무나 사고 싶어 하는 모습이 보이면 저도 마음이 동해서 그래 내 거 빼자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현장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좀 MZ세대들이 보통 이제 미술 작품을 산다 이러면은 보통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구매를 하는지? 대부분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치면은 100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는 굉장히 그 준비된 분들은 다 그 대에서 사더라고요. 근데 완전 고가는 힘들죠. MZ세대들이 왜 갑자기 막 소비를 하게 됐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 개인 위주의 삶을 중시하는 MZ세대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봐요. 나만의 갖고 있는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들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특히 RM 같은 경우에도 미술사에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작년 키아프 때 저희 부스에 그 BTS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못 알아봤어요. 왜냐면 있잖아요, 모자 쓰고 막 이렇게. 근데 RM이 왔어. 뷰가 왔어. 이 작품 샀어. 언론이 계속 그분들의 어떤 컬렉션을 조명을 하다 보니까 영향을 주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품을 팔아야 될 때가 있다 이러면은 뭐 이 시점에 팔아라 이런 약간 매도 타이밍? 주식으로 얘기하면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작품이 상한가로 올라갈 때가 있죠. 근데 딱 어느 한 시점에 이 지금 팔아야 돼. 이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러리스트들도 지금 팔아 이 얘기가 되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한 작품의 지분을 쪼개서 판매를 한다든지 구매를 한다든지
좀 이런 방식이 요새 미술 시장에 좀 특이한 점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갤러리스트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투자라는 순수한 투자잖아요. 작품은 소유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투자로만 본다면 그거는 생명력이 없다고 봐요. 그거는 재테크라는 개념으로 그냥 정리를 해버려야겠죠. 현재 MZ세대들이 관심 갖고 있는 아트테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못다한 말씀 좀 있으시면. 아마 곧 K-아트가 네. 세계적으로도 부상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MZ세대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동안 저희 한국의 젊은 작가들이 조명이 잘 안 됐거든요. 왜냐면 돈 되는 작품들만 사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젊은 작가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어요. 이런 열기와 인기와 막 관심 이런 게 좀 계속 이어져가지고 이게 단순히 재테크뿐만이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K-아트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아트 컬렉터 입문에 대해서 반디트라소 안진옥 대표님과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아트테크에 관해서 한 번 더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